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9월 15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일면 톱들은 일제히 미국의 물가 폭등으로 금융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고 환율이 1390원을 넘어섰다. 자, 그런 기사가 대부분 조간신문의 톱을 장식을 했습니다. 자, 근데 한국일보는 이 정치의 사법화,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이 특집 기사를 일면 톱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자, 툭하면 법정으로 가는 여의도 정치. 그래서 정치가 실종됐다. 정치권 안에서 정치 내부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사법부로 가져가는 뭐 여러 가지 고소 고발 사건도 그렇지만은 이런 이 특집을 게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내 문제를 이 사법부의 판단에 계속 맡기는 가처분 릴레이 가처분 신청을 하는 이준석의 사례를 계기로 해서 이 정치의 사법화 이것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대선 관련 수사 요구가 1,300여 건이나 되고 그래서 중앙지검 현관은 고발장을 들고 줄줄이 들어서는 런웨이 장이 돼버렸다. 자, 그 기사를 특집으로 하고 있는데, 자, 이준석에 한번 그 초점을 맞춰보면은, 일단, 여야 극한 대립으로 입법 과정이 부실해졌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 정치로 풀 문제를 법원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이 성복 문화, 결여, 팬덤 정치가 주 원인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자, 이준석 가처분 신청 논란이 일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재부상되고 있습니다. 당 내부 다툼마저 법으로 재단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한 고위 법관의 코멘트를 땄습니다. 한국일보. 첫머리에 이거를 실었는데, 고위 법관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망각하고 갈수록 사법에 종속되고 있다. 스스로 정치가 사법부 밑으로 들어가고 있다. 자, 잘잘못을 떠나서 정당 내부 문제를 법원을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성패에만 관심을 보일 뿐 이를 부끄러워하는 정치인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이준석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마치 게임을 하면서 즐기듯이 자,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국민의힘 전체에 큰 타격을 입힐까. 자, 이런 이야기 이런 그 생각만 가르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민 생활 뭐 이런 거 뭐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상황인데 자 그래서 이준석 여기서 당 내부 문제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준석 문제는 당내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준석은 과연 국민의힘 사람이 맞느냐 본인은 계속 대표라고 주장을 하면서 당을 폄훼를 하고 이 아주 몹쓸 당으로 만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당원 모집 운동을 하는 자기 나중에 보험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이중성까지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이준석은 이미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적 정체성은 이 국민의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야당 쪽에 가까운 실제로 민주당 지지층들의 열성적인 응원을 받고 있죠. 뭐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면은 차기 당대표 조사에서 역선택에 의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유승민, 이준석을 집중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선두권에 올라서고 있고 최근에 뭐 이준석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죠. 투 윤리위 해서 윤리위에 보내는 글처럼 해서 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위기 상황이 된 데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뭐 1위가 뭐 윤석열 대통령, 2위가 소위 말하는 윤핵관, 권성동을 비롯해서 3위가 이준석. 이 여론조사 결과를 링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 윤리위에서 나를 징계를 하려면은 그 앞에 윤석열 책임론, 또 권성동 책임론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징계를 해야 된다. 이 의미로 보냈는데 그런 여론조사도 따져보면은 속 내부를 다시 한번 들춰서 점검을 해보면은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1위가 윤석열 대통령 책임, 2위가 권성동을 비롯한 윤핵관 책임, 3위가 이준석 책임 이렇게 나오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이것은 지금 국민의힘 당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은 이 윤석열 정부 위기의 책임, 1차 책임은, 가장 큰 책임은 이준석에게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 과연 이준석이 지금 국민의힘 사람인가,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제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준석은 과연 지금도 국민의힘 내부 사람인가? 자,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준석을 간단하게 이렇게 퇴출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루속히 제명을 해서 이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아예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제도 이 부분이 쟁점이었죠. 세계일보 사면 보시면은 어제 또 이준석이 이 가처분 심리를 하는 재판부에 나와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개정한 당헌은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변호인단은 이준석은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 자, 이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준석이 과연 당원이냐? 지금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돼 있는데, 이 당원이어야 당헌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준석을 과연 당원으로 봐야 되느냐? 자, 이 논란이 어제 일어났습니다. 이준석 쪽은 당헌은 위헌이다, 위법이다, 무효다, 뭐 이렇게 막 주장을 했는데, 자, 국민의힘은 이준석이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정 당헌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권한도 없다, 이 주장을 어제 펼쳤습니다.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면, 당원권이 정지된 그것 자체에 대해서 가처분을 신청을 했다면 당사자 자격이 있겠죠. 본인이 이렇게 자격 정지를 당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이 당헌 개정에 대해서, 당에서 당헌 개정을 하는, 이준석과 별개로 당헌 개정을 하는 여기에 대해서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과연 행사할 수 있느냐, 이준석이. 지금 당원권이 정지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헌 개정에 대해서 시비를 걸 자격이 없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고 있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어제 첫 번째 비대위 회의에서 이준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성접대 관련해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당원권이 정지된 지 2달이 넘었다. 전 당대표가 당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처분 소송이 지금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집권 여당 지도부의 공백이 장기화하면 정부의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져서 집권 여당이 제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이준석의 소동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죠, 이준석이. 이것은 28일 날 심리가 열립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윤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준석을 제명을 해서 아예 소를 제기할 자격을 완전히 상실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 당원권 정지 이렇게 되니까 이것 가지고 무슨 학교에서 학생이 이준석 쪽에서 한 말입니다. 학생이 정학을 당했다고 학생 신분이 아닌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퇴학을 당하면은 학생 신분은 아니죠. 자, 그래서 제명을 시켜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소 제기 자격을 아예 상실을 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원에서 그때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판결문 내용을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있었죠. 뭐냐면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대표를 뽑으면은 이준석이 내년 1월 8일 되면은 당원권 정지가 풀려서 당대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준석에게 피해가 간다. 이런 판결문을 실었습니다. 가정을 한 거죠. 법원이 정치 상황을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법원이 그럴 수도 있다. 가정을 해서 조기 전당대회까지 막 가정을 해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예 지금 이준석을 제명을 해버리면 1월 8일이 돼도 조기 전당대회를 하든 나중에 전당대회를 하든 1월 8일이 돼도 이준석은 당대표에 복귀할 수 없죠. 당대표에 복귀할 수 없으니 이준석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 일을 법원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당에서 윤리에서 제명을 해버리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위 출범이나
조기 전당대회와 연결해서 이준석에게 피해가 갈 것이 없기 때문에 제명을 해버리면은 아주 간단하고 효율적인 이준석 퇴출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준석 소동에 따라서 지금 그 여파로 사퇴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는데 원내대표 후임은 19일 날 지금 선출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준석을 28일 전이라도 윤리를 열어서 제명 조치를 하고 원내대표도 19일 날 선출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속히 뽑아서 좀 그 집권당을 안정시켜야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드라이버가 걸리고 그래야지 민생도 보살필 수 있는 것이죠. 자, 국민의힘 포스트 권성동 누구냐? 주호영 추대냐? 경선이냐? 눈치작전. 국민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19일 날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는데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공식으로 출마를 선언한 중진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자천, 타천, 그전에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던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됐는데 지금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추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경선을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이죠. 대표 선출 위한 선관위까지 구성을 했는데 19일 선거 앞두고 여전히 깜깜이다. 공식 출마 밝힌 의원 한 명도 없다. 자, 그래서 서로 이제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인데 이 합의 추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당 내홍을 지금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해선 최다선 5선에다 합리적 성향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로 추대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추대설이 힘을 받는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깔려있다. 이렇게 보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그리고 한 중진 의원은 국민일보 통화에서 지금 엄중한 상황에서 원내대표 추대론이 힘을 얻는 것 같다. 당내 혼란을 막기 위해 출마 의사를 본인은 접었다. 한 중진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 판단으로도 원내대표 경선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추대를 하고 그 추대 대상은 지금 5선 그 최다선인 5선 그 중에서도 좀 의지가 있는 주호영 그 전 비대위원장을 추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지금 민주당의 초강성 지도부가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막 공격을 하고 있죠. 김건희 뭐 특검론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해방을 놓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려면은 좀 경륜도 있고 그전에 원내대표도 해본 인물이 좀 적당하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플랜 B입니다. 지금 이준석 가처분 신청을 막 하는데 계속 이 상태로 놔두면 징계도 안 하고 제명도 안 하고 이 상태로 놔두면은 또 뭐 계속 가처분을 할 거고 혹시 만에 하나라도 정진석 비대위원장마저 직무가 정지되면은 법원의 그 결정에 의해서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 대행을 또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뭐 3선보다는 당 대표 역할을 해야 되니 5선이 적당하지 않은가. 자, 그런 차원에서 또 5선 중에서 5선이 6명 있는데 그 중에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빼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 주호영 그 전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상당히 물렁하게 보고 조롱하고 해방하는 일을 계속 벌이고 있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과 관련해서 모처럼 결단을 하나 내렸습니다. 이재명이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는 영수회담, 둘만의 회담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한겨레 신문을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 한겨레 신문은 이것을 가지고 협치와 연결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여야 대표들이 다 같이 모여야지 대통령 주재하에 그래야지 서로 여야 대표 간에 뭐 국회에서 뭐를 처리하고 그렇게 협치가 되는 것이지 영수회담, 소위 말하는 영수회담이라는 그 구식 용어를 가지고 둘만이 만나자, 그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자, 이것은 담합 느낌을 주죠. 가령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안 하면은 국정 운영에 협조를 해주겠다. 이런 담합 느낌이 있습니다. 어제 그 말이 직접 나왔습니다. 자, 한겨레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협치 뜻 있나? 뭐 이렇게 시비를 걸면서 이재명 단독 회담 거부,
당연히 단독 회담은 거부를 해야죠. 여야 대표가 같이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대통령실에서 아니 지금 이재명은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대통령과 회담을 해?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할 수 있는 말이죠. 자, 이재명은 민생경제회담을 제안했지만, 자, 이거 한겨레 기사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수사선상 오른 당대표, 대통령과 1대1 만남 절대 안 된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사실상 거절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대신 정의당을 포함해서,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까지 몽땅 포함해서 민생이라면은 원내대표들이 국회에서 입안을 정책 발의를 해야 되고 하니까 다 같이 모여서 하자. 이게 민생이죠. 둘이 하면 담합이고. 이진복 정무수석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도 만들어지고 정의당도 비대위가 정리되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오고 나서 한번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정의당까지, 원내대표까지. 그리고 이진복 수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사용한 영수회담이라는 구시대의 말을 쓰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자, 영수회담은 없다. 또 회동 참석 대상으로는 정의당까지 다 일컬었다. 그래서 여야 대표,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6+1, 6+1 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게 맞는 거죠. 대통령실 고위 참모가 한겨레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서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시중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저도 계속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재명 대표 자신이 회담을 하자고 하면은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오해를 이재명이 받고 있는데 계속 회담을 하자. 지금 4번째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대1 만남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랐습니다. 모처럼 대통령실에서 익명으로 나온 그 코멘트지만은 상당히 쏙 마음에 드는 그런 코멘트가 하나 나왔다고 봅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의 단독회담, 담합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을 하니까 이재명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동안은 대표가 되고 나서 본인은 마치 민생에 집중하는 것처럼 하고 다른 밑에 최고위원이나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막 맞불을 놓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맞불을 놓으면서 김건희 특검, 윤석열 대통령 고발 막 이런 것을 했는데 본인은 짐짓 민생만 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민생을 위한 회담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왔는데 영수회담이 단호하게 거절당하는 이 시점이 되니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본색을 드러낸 것이죠. 자, 동아일보 보시면은 이재명이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소모한다. 정적, 자기를 제거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니 권성동도 모처럼 옳은 소리를 했네요. 정적이 아니라 도적 제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정적 제거 하지 마라.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하지 마라. 이재명이 하니까는 권성동이 당신은 정적이 아니라 도적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사진은 어제 또 민주당 사람들이 급할 때마다 달려가는 봉화마을, 이재명이 또 봉화마을 가서 또 마치 이 상황을 지지자들에게 일러 바치는 듯한, 고해 바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또 연출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이 성남FC 의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죠. 그것을 놓고 이재명이 경찰에서 수사가 뒤집혔는데 그 이유는 경찰에 한번 물어보라. 자, 이렇게 본인의 의혹에 그동안 말을 아끼다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경찰에 한번 물어봐라. 왜 그렇게 뒤집혔는지. 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집힌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작년에 경찰 봐주기 수사가 드러난 거다. 문재인 정권 때 봐주기 수사하다가 지금 제대로 수사한 거다. 그러니 당 대표를 사퇴하고 수사 협조하라. 자, 이렇게 맞받아 쳤습니다. 이재명은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부는 정쟁과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민생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에 좀 더 주력해달라. 말을 뻔듯하게 했죠. 그러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법에 따라
권력자의 범죄 의혹을 밝히는 목적은 정적이 아니라 도적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뒤집힌 이유, 경찰에 물어보라 이렇게 했는데 경찰이 어제 답을 했습니다. 윤희건 경찰청장이 어제 국회 행안위에 나와서 이재명 송치, 검찰의 송치한 거에 대해서 성남FC 보안 수사를 하다가 추가 증거가 발견됐다. 추가 증거가 발견돼서 송치를 한 거다. 그 전에 이 문재인 정부 때 경찰이 밝혀내지 못했던, 아니 굳이 밝혀내려고 하지 않았던 추가 증거가 수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를 한 거다. 이렇게 경찰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경기 남부경찰청만 해도 이재명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7건의 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성남FC, 김혜경, 법인카드, 백현동, 경기주택공사, 장남 불법 도박,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대장동 뭐 다 있는데 일단 이 성남FC만 가지고 보면은 이걸 그 중앙일보가 쭉 다 모든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성남FC만 가지고 보면은 윤희건 경찰청장이 보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됐고 압수수색을 통해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추가로 발견됐다. 문재인 정권 때 부실 수사를 했다. 이 이야기죠. 자,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느 정도 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에 차게 그 적폐청산을 원하는 지지청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청의 성에 찰 정도는 아니지만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하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력 남용이나 비리 수사 이것은 또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또 불만이 있는 쪽도 있는데 자 민주당은 이 문재인 수사에 대비해서 보호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했죠. 그런데 그것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의 그 허점을 발견해서 시행령을 고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복귀를 시켜놨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지금 감사원이 여러 가지 그 문재인 정권 때와 관련한 수사를 그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 수사들이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났던 북한 어민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코로나 백신 수급 지연 문제, 선관위의 소쿠리 투표 논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그리고 그와 별개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한상혁 방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과 관련한 기관 감사, 이렇게 다 벌어지고 있는데 감사원이 이 감사를 해서 이제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하겠죠. 그런데 민주당이 다수당의 그 행포로 검찰에 넘어가기 전에 감사원 감사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일보가 오늘 일면과 오면에 실었는데 검수완박 이어서 감사완박, 감사권 완전 박탈까지 하고 있다. 그야 또 입법행포. 감사원이 국회 하위 기관이냐? 자, 감사를 하기 전에 국회 승인을 받으라는 그 입법을 했습니다.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이 권한 기능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 법안을 또 발의를 했습니다.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또 추진하겠다. 감사원 주변에서는 특별감사라는 것은 신속하게 은밀히 진행하는 것이 핵심인데 국회 승인을 먼저 받으라는 건 감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다. 국회 승인 받는 과정에서 감사 대상자들이 다 은폐하고 감추고 다 하겠죠. 그리고 승인도 다수당이니까 안 해줄 거고 민주당 원내 선임 부대표 신정훈 의원을 비롯해서 60명이 감사원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할 때 감찰 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내용이 담겼고 또 가관인 것은 감찰 금지 사항을 뒀습니다. 감찰을 하지 못하는 사항.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이 당부,
적당한지 아닌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 감사 금지 상황에 정부 정책 이렇게 되면은 예컨대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이던 탈원전 감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감사 완박법까지 문재인 정권의 권력남용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서 감사 완박법까지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지금 법무부 장관의 말이 생각납니다. 전에 했던 말, 이 금수완박 입법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도대체 무슨 짓을 그렇게 했길래 야반 도주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 다시 생각납니다. 송국근의 손수리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